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세계를 열광시키는 K컬처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언론 레푸블리카에 실린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럼은 전체적으로 엄청난 양의 디테일한 한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블랙핑크 컴백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이 다시 해외 매체로부터 한류 칼럼을 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탈리아 한류 칼럼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강남 스타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패션, 음식,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한류 런던 전시회에서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한류가 언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2012년 7월 15일 이날 서울 재벌가의 30대 아들 박재상은 자신의 6집 수록곡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한국의 과거라면 그의 소식은 당국에 알려졌고 완전히 부도덕하지는 않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노래에 대해 벌금과 검열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음악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인 예명을 싸이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게시된 강남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벌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음악적 침체에서 지난 10년을 보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이럴 현상, 저항할 수 없는 싸이가 태어난 지역의 조롱과 비판의 영상시대가 열렸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2012년 12월 21일에는 이전에 도달한 적이 없는 10억 뷰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이 그 후 20억보다 1억 4,700만 뷰를 초과할 가능성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싸이는 현재 더 이상 차트 1위가 아니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만든 또 다른 비디오 아기상어는 서울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노래에 110억 명이 클릭했습니다. 이는 세계화에 익숙한 문명에게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것은 이탈리아의 거의 비슷한 인구인 겨우 5천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IT보다 1인당 소득이 낮았지만 지금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 그러나 무엇보다 K-팝, K-드라마, K-필름, K-패션, K-푸드, K-뷰티까지. 그렇다면 현대 대중문화의 한국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6.25 전후 대중문화의 미국화 정도가 아니라 김과자, 달고나 커피와 오징어 게임 속 한국놀이를 꿈꾸는 세계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25 후 그들의 증손자들은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룹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추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K-팝 왕의 팬들은 스스로를 아미라고 부르는 9천만 명의 추종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거침없는 충격파가 몇 년 사이에 진정한 소프트파워의 형태가 된 한류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2020년 2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어 역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를 수상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은 이미 상업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충격적인 영화로 오스카상을 타기까지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24일 런던의 빅토리아 엘버트 박물관에 가볼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휴대전화의 와이파이를 찾아 주인공들이 올라갔던 비참한 기생충 영화 속 반지하 화장실의 세세한 부분까지 재현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한류 런던 박물관이 이 대형 규모의 전시회로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한류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이 이벤트에는 싸이 자켓부터 오징어 게임 소품까지 서구 시장을 습격한 뷰티 마스크 포장부터 한국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이 1986년에 만든 30세대의 TV 모니터 타워까지 최대 3m 높이의 패션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K-팝 아이돌 중 한 명인 지드래곤의 키 큰 조각품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한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26개의 한국어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명확하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먹방은 한식을 배불리 먹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영상입니다. 한복은 서영희, 최지원 등 컨템포러리 디자이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단어는 아마도 스킨십일 것입니다. 이것은 K-팝 밴드에서 매우 흔한 동성 사이의 신체적 접촉과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서로 손을 잡거나 뽀뽀하는 두 소년, 소녀가 반드시 커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K-팝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깜짝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발델 플레테는 몇 년 전 신경학과 장학금을 받고 로마에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음악으로 전향했고 현재 트와이스, 아스트로, 더 보이스, 에스파의 팬이 되었습니다. K-팝은 음악 장르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입니다 라고 발은 설명합니다. 모두가 새로운 글로벌 슈퍼스타로 꼽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 뒤에는 언어의 장벽 없이 온라인에서 생활하고 사교하는 데 익숙한 세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음악 및 영상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공간, 시간, 장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류는 약점을 숨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TV 드라마, 즉 K-드라마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부패의 판도라 상자를 발견한 비밀의 숲의 주인공 황시목은 어린 시절 뇌수술을 받아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장애를 가진 형을 가진 잘생긴 정신병원 간호사의 삶과 디올과 돌체앤가바나의 옷장을 가진 문제적이고 소시오패스적인 아동도서 작가의 삶이 만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차트 1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은 자폐증과 영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K-드라마의 강점은 불편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와 가벼움, 스릴러와 연속극, 코믹과 로맨스를 섞어서 전하는 데 있습니다. K-드라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한국 버전의 종이의 집도 있습니다.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에게 입양된 젊은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불멸의 신부를 만나야만 하는 도깨비의 모험을 현재 제공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북한으로 입국한 남한 상속녀와 그녀의 은신을 도운 적군 장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립니다. 하지만 K-드라마는 봉준호나 박찬욱의 영화처럼 사회적 정치적 비판은 영상에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에 애플 TV에서 제작한 파친코는 20세기를 통해 한국 여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는 국고에 의해 촉진된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한류는 또한 웹툰, 스마트폰용으로 디자인된 수직 스크롤 디지털 그래픽 만화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년간 영화 및 TV 시리즈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야기의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K-팝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국가의 수익 창출 최전선에 있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이수만 씨는 K-팝의 미래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에게 미래는 4명의 실제 뮤지션과 디지털 아바타를 결합하여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그룹 에스파입니다. 데뷔부터 K-팝의 인간화에 대한 경종을 울린 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칼럼 잘 보셨나요?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이런 한류 칼럼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징어 게임 이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다시 한번 해외 언론으로부터 한류 기사를 쏟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